진주시 충무공동에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사업 시행 협약 6년 만에 첫 삽을 뜬 것인데 문화와 스포츠 활동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진주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성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과 함께 공원과 둘레길 등 SOC 인프라는 늘어났지만 출산과 육아, 교육 측면의 여건 개선은 미미해 외부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사천시와 창원대가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도 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임시 개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천시 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항공 촬영과 레포츠에서부터 농업과 공공분야 감시까지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무료 드론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서부 경남 지역 출신 가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력과 끼를 뽐내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있는데 신인 가수로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진주 출신 가수 최수연 씨를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독서 환경과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됐던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LH와 진주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사업 시행 협약을 맺은 지 6년 만인데요. 다양한 문화여가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수년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던 넓은 공터. 이 공터에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높은 펜스가 세워졌습니다.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 2018년 경남도와 진주시, LH, 도교육청 등 4개 기관이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 지 6년 만입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독서 환경 조성, 문화체육을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복합문화도서관. 연면적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2개 동으로 구성돼 도서관뿐만 아니라 수영장과 전시실, 카페, 다목적 강당도 들어섭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번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한층 더 좋아지게 됐다. 우리 진주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5일 개최된 기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4개 협약기관이 참석했습니다. LH가 전체 사업비 643억 원 중 54%가량을, 경남도 교육청과 진주시가 각각 154억, 140억 원을 투입하는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복합도서관 사업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최초의 사업입니다. 또 혁신도시가 형성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직원들 정주율이라든지 이런 제반 조건이 가장 잘 갖추어진 도시가 이곳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첫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혁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역 상생의 성공적 모델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실정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역 거버넌스가 새로운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지역민들은 문화여가시설 부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주차시설 확충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혁신도시 자체가 워낙 이제 차량도 많고 주차 시설도 좀 부족한데 그쪽에도 이제 문화센터가 지어지면 사람들도 많이 몰릴 텐데 이제 주차 시설이 또 걱정이 되고요.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협약 체결 6년 만에 시행되는 본격 착공에 지역민들은 다양한 문화와 여가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진주 혁신도시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본격 추진됐지만 인구 유입을 가속화시킬 정주 여건에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평균 연령이 33세로 젊지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고 교육과 교통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충무공동의 혁신도시가 완공된 지 9년 차.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1개 기관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80여 명에서 시작한 인구는 어느새 3만 3천 명을 넘어 혁신도시 수용 계획 인구의 90%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혁신도시 10곳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외부 인구 유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정주 여건 부족이 꼽힙니다. 애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실도 기한 혁신도시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다만 충분하지 않는 교육, 문화, 여가 인프라가 더 활발한 이주와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33세.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지만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정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같은 임산부를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여건도 사정은 마찬가지. 초등학교 3개소는 각각 과밀학급이고 고등학교는 한 곳에 불과해 내년 입학생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무공동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도 제일 높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은 곳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분만이나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턱없이 이제 부족하고요. 그래서 진주 이제 구도심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교통도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출장이 잦아 외부 이동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서울역으로 가는 KTX는 하루 8대가량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경유지가 많아 3시간 넘게 소요됩니다. 서울과 진주를 2시간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남부 내륙철도의 정상 추진 여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외부 인구 유입의 동력이 사라지기 전에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영천 강변 둘레길 조성, 혁신도시 금산교간 자전거 도로 개설, 물초월 공원 조성, 따스하리교 개설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하지만 출산과 육아, 교육 측면의 여건 개선은 미미한 것이 현실. 성장세가 가팔랐던 진주 혁신도시 인구 증가율도 2021년을 기점으로 완만해졌습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일자리 확보만큼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조교일 시장이 국토부를 찾아 지수면에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조성을 건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센터를 둘러본 박 장관은 지수면 일원에 청년과 청년 창업가가 찾는 창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5월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윤양빌딩으로 임시 이전합니다. 또 이사가 진행되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임시 휴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현재 복지관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진주엔 창의문화센터가 들어서면서 이전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보건소 서부보건지소와 진주문화원, 진주노인대학도 이번에 함께 이전되며 진주엔 창의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일부 시설은 다시 센터로 입주하게 됩니다. 최근 사천시와 창원대가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내년도 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임시 개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천시 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창원대 캠퍼스 추진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사천시와 창원대는 최근 우주항공 캠퍼스 건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개교는 물리적으로 건축물 공사가 힘든 상황. 사천시는 사남면의 제2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일부를 임시 캠퍼스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창원대는 당장 내년도 모집에서 15명을 선발해 학과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사천시는 대학 자체 소유의 본 캠퍼스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현면 통양리 일원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가 경상국립대가 아닌 창원대와 캠퍼스 준비에 들어가게 된 배경도 언급됐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우리 시에서 수차례 캠퍼스 이전을 좀 요청했지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창원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창원대 우주항공학과가 이 위치에 캠퍼스를 설치하고 우주항공대학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시의원들은 캠퍼스 유치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사천시 수건 사업인 대학교 유치를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대가 조만간 교육부에 캠퍼스 설립 계획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인가 여부는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천시는 주민열람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오는 6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낮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중단되는 제도입니다. 사천시는 지난 3월부터 사천읍과 벌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무인 발급기 활용으로 인해 민원인의 큰 불편함이 없어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곳은 산안면과 곤양면, 동서동,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등 4곳입니다. 하동에서 길에 떨어진 100여만 원이 여고생의 신고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현금 122만 원을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방치된 현금을 발견한 여고생은 이를 주워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돈을 떨어뜨린 주인에게 현금을 돌려줬습니다. 이 남성은 여고생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례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드론을 구매해 여러 곳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워낙 가격이 비싼 데다가 직접 조종해볼 일도 적어 접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남해에서는 드론 교육과 체험을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보호 케이스 안에 든 드론들이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손에 쥔 조종기를 이리저리 조작하자 곧바로 드론이 떠오릅니다. 좌우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며 감각을 찾는가 싶더니 세워놓은 반환점을 따라 금세 세밀한 조작법을 익힙니다. 25일 남해 보물섬 드론 체험장에서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드론 기초 입문 과정 모습입니다. 농업, 어업, 임업 등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 희망자 조사를 하였고 농번기가 오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남해 군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계속 제공해왔고 드론 자격증 비용도 지원했지만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 교육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 참여한 농가들 역시 그동안 한 번도 드론을 날려본 적이 없지만 점차 농업에서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자 관심이 생겨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무료 강의라는 점도 농가들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마다 키우는 작물도 생육 환경도 달라 드론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격증 하나에 수백만 원씩 비용이 드는 드론 기술을 배우기엔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자꾸 이거 발전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뭐 한 가지라도 배워놓은 게 훨씬 낫다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을수록 좋죠, 좋기는. 체험장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 항공 촬영과 드론 레포츠 등 심화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농가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까지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유치원생부터 팔순 어머니까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기초 그리고 실무
그리고 조금 고급 과정까지 그렇게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속적인 체험 교육으로 드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5월부터는 지역 내 드론 협회와 동호회까지 연계해 쓰레기 불법 투기나 낚시 금지 구역을 감시하는 등 드론의 공공 분야 역할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형평운동 기념사업회가 25일 형평운동 100일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진주시 칠암동 형평기념탑 앞에서 형평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배경과 성별, 성적 지향, 국적과 인종, 종교 등을 뛰어넘어 모든 분야에서의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운동은 1923년 4월 일어난 신분해방운동으로 진주의 각 계층이 형평사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 무효를 시도한 40대 A씨가 구속된 가운데 금품 제공 공모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박후규 씨는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에 제출된 허위 진정서에는 현 군수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도 적시돼 있어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A씨의 경우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받아 이미 구속됐지만 A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한 이들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가 지난 23일과 25일 공무직 근로자 16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남해군 삼동면 일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남 성평등교육센터 김미경 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말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달아났던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2단독은 절도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만이 서부경남의 자랑이 아닙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만 했다 하면 서부경남 지역 출신 가수들이 실력과 끼를 뽐내 일약 스타가 되고 있는데요. 미스트롯3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진주 출신 가수 최소연 씨가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많이 바쁘시죠? 간간히 바쁜 것 같아요. 간간히 바쁘신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진주아씨 최수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미스트롯 3에 나갔을 때 우리 지역 분들께서 많은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네. 인기를 실감을 좀 하고 계신가요? 조금 실감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네. 혹시 가수 아닌가? 이렇게 막 하시고 그래서 예. 오셔가지고 혹시 가수 아니세요? 예. 되게 날 알아보다니 당황하면서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특히 시장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더 알아보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 조금 그렇죠. 네. 사인도 해드리고 또 뭐 노래도 한 소절 하고 사진도 찍고 네. 그러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저 음악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 나이대라면 네. 뭐 발라드도 좋고 아니면 네. 아이돌 음악을 좋아할 텐데 어쩌다가 이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제가 원래는 많은 젊은 사람들처럼 발라드랑 팝송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중후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장르를 좋아했는데 재작년 말에 가요제를 나갔어요. 네. 그 가요제 중에서 진주 가인가요제 서경방송에서 주최하는 지금 뒤에 나오는 네. 이 진주 가인가요제요? 네. 네. 여기서 대상을 받고 제가 트롯에 이제 흥미가 생겼어요. 네. 근데 연습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장르가 되게 어렵구나. 네.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트롯이란 장르를 누구보다 잘해야겠다 이런 욕심,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네. 그 고 배경호 작곡가님이 네. 이미자 동백아가씨를 비롯해서 수총곡을 만든 네. 대중음악계 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현재 이 고 배경호 작곡가 기념관의 전속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제가 참 감사한 인연인데요. 네. 우연히 그냥 병원에 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일반 병원 분위기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네. 기념관처럼 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 원장님께 이제 진료 받으면서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원장님께서 배경호 작곡가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배경호 작곡가님의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기념관 안에 이제 반주기 원장님께서 반주해 주시고 저는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서 제가 노래 선곡할 때나 예. 그리고 연습할 때 그럴 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병원 안에서 노래도 부르셨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분위기를 바꿔서 항상 이 가수분들이 출연할 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또 좋아하시는 곡인 이미자 가수님의 여로를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오색 땡기 바람에 다 붓길 때 봄나비 나를 위해 꿈을 실어 보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시는 거랑 노래 부를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네, 긴장도 이제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노래를 우리 지역민들께 계속 들려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편안하게 해주시죠. 네. 항상 저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가수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가수가 될 테니까요. 항상 예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금요일에는 오전 한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 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하동 12도, 산청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는 오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1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은 하늘 펼쳐지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46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